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입니다. 지난주 유로 가치는 1.8% 하락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0.3% 상승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6.39 위안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죠. 1.8% 올랐습니다. 1200원 환율, 이거는 한국의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6%가 넘는데요. 1200원대 환율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에 보면 주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0.14%포인트 올랐었고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소폭 올랐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주가를 보면은 그 전주에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닥이 9.7% 한 주 동안 상승했는데요. 그거는 그 전주에 16% 이상 큰 폭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세계 주가가 안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GDP 잠정치가 발표됐었는데요. 속보치가 2.3% 연율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3.2% 정도 성장했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7% 성장했다고 미 상무부가 발표했죠. 내용을 보면은 투자, 개인 소비, GDP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증가했고요. 특히 재고도 1211억 달러로 GDP 증가에 약 0.22%포인트 기여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디플레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요. 그림의 빨간색이 미의회에서 추정한 미국 잠재 GDP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미국 GDP가 큰 폭으로 감소했죠.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7%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갭이 축소되면서 지난 2분기 경제가 회복됐습니다만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2%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많은 통화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와 시준율을 인하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4.6%로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예금금리도 1.75%로 인하했었습니다. 또한 9월 6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18%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주가가 급락하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 경제가 3.4%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당시 세계 경제 전체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이 당시 9 내지 10% 성장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2% 정도 되는데요. 중국은 48%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9 내지 10% 성장했는데 문제는 가행 투자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가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지금 기업이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 정책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만은 소비는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비는 서서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 성장이 9%에서 이제 7%로 떨어지고 앞으로 2년 이후에는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구조조정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이른바 IMF 경제위기라고 그랬죠. 그 이전에 고성장 때
우리나라도 80년대 10%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그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 IMF 경제위기였다고 보는데요. 중국도 이제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면서 기업 은행 부실해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 힘들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주가가 지금보다도 뭐 30%가량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마 중국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죠. 6월달 메르스 영향으로 급락했었습니다.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 7월 100일, 8월 100일로 소비 심리가 약간 개선됐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충격에서 우리 경제가 약간은 벗어나고 있다. 심리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날 미국에서 8월 ISM 제조업지수, 3일 날 비제조업지수, 무역지수, 그 다음에 9월 4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됩니다. 주요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50 기준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50이 넘으면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기업들이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습니다. 최근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죠. 제조업도 50 이상입니다.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기는 현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정말 많이 개선됐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년 사이에 일자리가 872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1242만 개 창출됐고요. 실업률도 10%까지 올라갔던 게 지난달에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월 미국 고용이 일자리가 22만 개 정도 늘었는데요. 아마 8월도 그 정도 늘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서도 임금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연방 기금금리를 계속 0에서 0.25%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말 통계에서 과연 임금이 올랐을까 이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랐으면 아마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번 주 EU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7월 산업생산,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제조업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각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 7월 산업생산, 8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소비자 물가 동향, 수출입 동향, 2일 날 국제수지, 9월 3일 날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주요 지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이 재고일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재고를 출하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물건 팔린 거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고일 지수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고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내수나 수출이 같이 증가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재고가 감소할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수와 수출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산업생산, 서비스업 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6월 그 메르스 영향으로 음식 및 숙박업 경기가 정말 나빴었죠. 서비스업 경기도 상승세가 둔화됐었습니다. 아마 7월 산업생산을 보면은 서비스업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6월 메르스 영향에 탈피할 조짐이 보입니다만 아직도 본격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8월 BSI 제조업 별로 안 좋습니다. 비제조업 서비스업은 약간 회복됐습니다만 아직도 100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내수 부양책을 썼었죠. 개별 소비세 인하, 자동차나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를 30% 이상 인하했습니다. 5%에서 3.5%로 내린 것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세일 행사, 정부 기업이 합심하여 소비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주택연금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내수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이런 효과 단기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계가 2000년, 2001년 은행에서 돈 정말 많이 빌렸었죠. 그 뒤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습니다만은 2003년 이후로 보면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GDP가 연평균 3.4% 성장했는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2.7%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가 부채가 많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서 본격적으로 GDP가 성장하는 국면, 이거는 아직은 기대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수가 회복될 것인가, 이게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 서비스업 생산이라는 것은 거의 내수 경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은행업종 주가가 서비스업 생산, 즉 내수 경기에 1, 2개월 선행합니다. 은행업종 주가가 오르면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 은행업종 주가가 하락한 걸 보니까 내수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썼습니다만 약간의 효과는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비 부진이 가계부채 증가, 미래의 고용 불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요약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동향인데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로 3.7%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그래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급락했었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했었는데요. 그 효과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지준율 추가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의 8월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특히 8월 고용 지표입니다. 올 들어서 매월 고용이 22만 개 정도 늘었습니다만 9월에도 그 정도 늘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 사정만 보면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임금, 물가에 대해서 FOMC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 발표할 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는가, 그거를 가장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산업활동 다소 개선되지만은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3%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